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또 있죠. 네. 여러분께 지금 3,000잔의 라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지금 구독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지금 한 2,000잔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여러분 가셔서 받아서 드시기 바라겠고 스타벅스 커피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확실히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시죠? 이런 이벤트 하면 바로 저거거든. 근데 남들을 위해서 그냥 다른 분들 하시는 게 좋겠지 이런. 어? 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네.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인증하면 카페라떼 3,000잔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S&P는 오르고 나스닥 좀 떨어졌죠? 네, 다우가 1.4%로 다우가 많이 올랐고요. 다우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은 0.23%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38% 상승해서 S&P 지수는 4,567포인트예요. 뭐 이렇게 별로 체감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 달 전에 4,100포인트 위협하면서 아래쪽에 안 좋은 뉴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500포인트를 넘으면서 5,000포인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뉴스나 분석이 어차피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게 더 부각이 많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이요. 어제는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3.0%, 지난달 3.4%였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PC는 3.5%로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요. PC와 근원 PC가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달러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제 올랐습니다. 달러에서도 올랐고 103.4로 올랐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는 물론 자발적 감산 합의라는 이제 제한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감산 합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WTI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다시 떨어졌어요. 어제 77달러에서 지금 75달러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는 지표나 내용에 비해서 움직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 얘기는 기존의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반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고요. 그런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어제 또 월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나스닥과 빅테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빅테크의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올라온 것도 몇 개 종목에 의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 어제 세일즈포스가 실적 호조 발표를 하면서 네. 9.3% 급등했습니다. 이게 갭상승해서 그냥 곧바로 급등해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가 올라오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몇 개 종목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11월 정리 잠깐 상황을 좀 볼게요. 11월 오늘이 상황. 12월 1일이잖아요. 네. 상황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화면은 S&P 500의 월봉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고점이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요. 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내리기도 많이 안 내리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안 올랐는데 올라가는 폭이 S&P 500은 약 9% 오르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 8% 올랐거든요. 그 내리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정고점을 돌파했고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은 정고점에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간에 지난 3개월의 급락을 모두 다 회복하는 11월에 큰 강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상승이 월봉으로 보면 정고점이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 다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어땠냐? 이번 주 말씀드리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번 주에는 그냥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저것을 돌파하는데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장을 이끌면서 견인하면서 올랐던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그런 종목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거 지금 돌파하면 신고가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12월에 돌파하고 신고가 갈까? 아니면 여기 주춤할까? 아니면 좀 밀릴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뿐이지 않습니까? 밀리지 않으면 횡보하면 아니면 돌파하는 세 가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갈 거 같냐고요? 돌파한다고 하시겠죠? 기대. 돌파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시장에서 월가에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돌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 후발주들이 올라와서는 이걸 돌파할 수 없고요. 기존에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견인했던 종목들이 그들 종목들이 이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그들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매물 맞고 있잖아요. 네. 살짝 내려왔다. 야, 이쯤 되면 다시 사야 돼. 눌림목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올라가더라도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들 종목이 뭐냐? 이게 이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에 가장 화두였고요. 뭐 장대 연봉으로 역사적 신고 가격을 이제 경신한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신고가 내고 매물을 맞은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두 종목이 가장 11월에 화두였고 시장을 견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인데 애플도 꽤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애플은 막 하루에 몇 번씩 3%, 4% 이렇게 막 등락하지 않았어요. 애플은 그냥 1% 전후로 그냥 야금야금 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저점을 형성하고 빅 이슈도 없고 뭐 큰 악재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 종목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마냥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시장의 화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이 종목과 관련된 것들이 시장을 견인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신고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매물을 맞고 있고 매물을 맞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다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래야지만 결국은 이 S&P나 나스닥이 이 고점을 뚫고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조정 구간에서 이번 주에는 옆으로 횡보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우리나라 말일이었죠. 아침에는 좀 하락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주춤주춤 했었는데 오후 들면서 힘을 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61% 올라서 2,535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12% 올라서 83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에 있었고요. 코스닥만 올랐는데 그랬던 이유는 2차 전지의 중소형주들이 강세였어요. 2차 전지의 최선두에 있는 거 말고 장비주나 소재주에 있는 그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좀 강해졌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에 좀 특징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국내 기관들이 금융투자로만 매수가 항상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골고루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종목별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도 연말 또는 월말 수급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12월 1일이니까 이번 달에 소모품 동시 만기 1년에 4번 있는 가장 중요한 동시 만기를 이제 2주 후에 우리 또 앞두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월말 되면서 월말에 대한 또 이제 거래를 좀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급격하게 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소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보다도 월말 수급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동시 만기를 앞둔 그것으로 인해서 오후 들어서는 코스피가 따라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 올랐는데 반도체 선두에 있는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장비주들이 주로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장비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선두에 있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번 12월을 점검을 좀 해보면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입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11%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S&P나 미국 시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직전의 고점을 임박했거나 돌파했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 고점으로부터 하단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은 이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S&P 500과 비교해 보면 어디쯤 있어야 되는 거냐면 3,000포인트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동일하게 비교해 보면. 근데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경기와 우리의 경기,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은 다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 개별 종목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그건 월봉이고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직전의 고점이 여기 있고 그 하단에서 좀 올라오기는 올라왔죠. 지금 1, 2, 3, 4, 5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은 아직 올라갈 자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월말 돼서 어제 그저께 상승을 좀 하면서 이걸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제 코스닥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코스닥은 어디쯤 있냐면 이쪽 제가 수평선을 걸었잖아요. 횡선을 이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주춤하는 가운데 어떤 특징이 좀 있었냐면 보시면 삼성전자가 박스권 안에 그냥 갇혀서 이 상단 부분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걸 견조하다고 표현을 하죠. 아래로 밀리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이 이제 그런 흐름 보여진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달에는 지금 이 두 종목을 보면은 선도 종목이잖아요. 이 두 종목이 전체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2차 전지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위에서 박스권 위에서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근데 네. 그런 사이에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는 이 저점으로부터 이만큼 올라왔어요. 약 35%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넷마블 이런 건 뭐 40% 이상 올라왔고요. 두산 퓨어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35에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상단에서 그냥 있었고 왔다 갔다만 했고, 많이 빠진 종목들에서 이번 12월 달에 반등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느냐? 크게 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아주 강하게 위로 뽑아내면서 올라가지는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11월의 시장이었다라고 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로 이제 들어섰는데요. 다음 주에 이게 딱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도 아주 빅 이벤트가 없죠.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경기 지표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하나를 찝는다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이죠. 우리가 지금 CPI 때 발표되면서 시장이 한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PC도 이번에 둔화될 거야라고 해서 계속 반영하면서 시장이 기대치로 올라왔어요. 근데 PC 발표 실제로 둔화되니까 오히려 10년 만에 국제 수준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서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반영을 하고 왔는데 이 고용 보고서는 좀 내용이 달라요. 고용 보고서에서 실제로 연준이 바라는 쪽으로 나타나는지가 이게 진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진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지 안 멈출지는 이걸로 거의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차이신 PMI 발표되고요. 우리나라 오늘 1일이니까 무역지표 발표됩니다. 그럼 각 섹터별로 산업별로 뭐 얼마큼 수출이 늘었고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섹터별로 종목이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쭉 11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이제 쭉 말로 설명을 심플하게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11월에 미국 시장에 반영한 것은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연준은 긴축을 종료할 것이다.
그리고 피봇을 내년에 상반기에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을 반영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호재도 악재도 크게 반영하지 않고 역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1월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다우는 정고점 돌파, S&P와 나스닥은 정고점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서두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12월의 빅 이벤트나 그런 부분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의 일부 종목이 끌어올려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색깔을 바꿀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의 색깔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죠. 이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굴뚝주나 아니면은 제조업이 정말 올라가나 그렇게 되려면 경기가 향후에 하향하는 게 아니고 점차로 좋아질 거야. 기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달라지겠죠, 색깔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조종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때까지는 시장이 좀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시장이 어떻던가 좀 올라와 준 건 외국인 매수가 좀 힘을 보태준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느냐를 볼 때 대부분의 분석들은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나마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 들어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에 들어온 부분들을 실제로 대차 거래하고 그동안에 공매도 금액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삼성전자 역시도 굉장히 많이 쇼커버로 들어온 거지 신규 매수로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아니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12월에는 1년에 4번뿐이 없는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12월 14일 날 있을 동시만기 수급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제한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쏠림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섹터 및 테마의 개별 등락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이번 11월에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핫했던 것은 두산 로보틱스는 149% 올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1월에 중간에 상장했잖아요. 상장 시초가 대비 218% 올랐습니다. 이들이 계속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뒷받침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별로 보시면 이렇게 좀 완전히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멈춰 있는 종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12월에 들어서 전체 시장은 동시만기 영향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12월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게 될까요? 대주주 요건 완화가 될까는 모르겠는데 12월에 되면 어떤 거래를 많이 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은 일부 매도해서 다시 살려고 하고 어떤 종목은 또 더 사서 1월을 바라보고 가져.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종목별로 그들이 어떤 세력들이 갖고 있거나 어떤 주체가 갖고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완전히 다르다. 즉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12월 장이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OECD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의 차트인데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간에 노란색으로 제가 쭉 긋은 게 OECD 평균입니다. 1.4, 2050년 1.8. 그리고 G20 평균은 2.8 내년 그리고 3.0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2.3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금리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높게 지금 있는데 대부분의 보통 경우는 2%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보다는 좀 높게 보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는 여러분 참고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전 세계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은 이렇게 하겠죠. 전 세계 글로벌리 국가를 놓고 그런 차트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차트라기보다는 표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을 포함한 뭐 금도 되고 비트코인도 되고 선물업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판을 딱 놓고 원자재도 놓고 다 놓고
어디에 비중을 얼마큼 하느냐를 글로벌 자금들은 다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있을지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좀 이렇게 높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사 7개에서 내년도 전망을 제가 어제 그저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IB의 5군데, HSBC, 골드만, 시티, 모건, UBS 여기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 코스피 전망을 보면은 2024년 말 코스피 최저 2,700포인트 여기도 오타했는데 오늘 지금 좀 급하게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최고 2,830포인트로 해놨는데 HSBC가 2,830포인트까지 받고요. 모건과 UBS는 2,700포인트까지 받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해놓은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고점을 2,800포인트 정도로 네. 해놨고요.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요. 차이점은 하단은 우리나라보다 좀 높아요. 우리나라의 우리 그 증권사에서 본 것보다 해외 IB들이 보는 것은 하단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 차이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는 반도체가 핵심이에요. 반도체. 근데 결국은 반도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 반도체에 뭐 패권 경쟁이 있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지수가 결정난다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3프로에서도 몇 분 나오셔갖고 이렇게 반도체 섹터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한다라는 쪽에서는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내년에 43% 성장 전망이 있고 뭐 트렌드 포스에서는 뭐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까지 이 성장이 빨리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의 전체적인 시장에 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오르는 부분도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예비 타당성 있잖아요. 여기 통과했다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2028년까지 전기차와 도심 항공운전 4세대 배터리 개발에 있어서 1,172억 규모의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사이트 리인벤트 2023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AI 비서인 아마존 Q를 공개를 하면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칩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와 협업은 하지만 결국은 자체 칩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는 이제 클라우드나 자체 반도체 칩 개발하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한 AI 경쟁이 더 내년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하나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단어나 문장으로 이미지 생성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광고업계 등 B2B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반응을 좀 한 것은 AI 생성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좀 피해가면서 이걸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타나면 꽤 이쪽 광고업계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아까 우리 뉴스 3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뉴스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유럽 종양학회 아시아 연례학술회의를 했는데 여기 뭐 유수의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합니다. 이 기업들이 뭘 발표한다, 어떤 걸 얘기한다.
그리고 어디하고 뭐 합작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테마가 일어서 우리 시장을 움직여요. 우리도 특히 항암 관련된 주가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 뉴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링거 인겔함이 AI 신약 개발사 캐나다의 AI 바이오 기업인 페노믹 AI와 약 5억 달러의 라이센싱 계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왜 중요하게 저는 이렇게 보냐면은 우리나라에 소위 AI 헬스케어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비상장이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고요. 상장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지난 10수년간 굉장히 힘들게 왔어요. 주가가 뭐 2,000원, 3,000원 있다가 10,000원 갔다가 또 2,000원, 3,000원 있다. 그렇게 10수년을 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AI라는 얘기가 올해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실제로 뭔가 가시화된 성과를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범 AI에서 AI 헬스케어에 있는 쪽에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까지 잘 정리해 주셨고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일 아니군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